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셋값 급등, 임대차 3법 대수술, 인수위가 가장 먼저 손댈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목소리 잠겨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니까 잘 봐주세요. 자,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손질 공식화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 자재도 부활 등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법을 바꾸는 것은 지금 국회가 지금 180석, 정확하게 한 173석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절반 이상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을 바꾸는 건 쉽진 않겠지만 한번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개인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임대차 3법이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을 손질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 경제 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검토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지부터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하네요. 자, 시장이 혼란을 주고 있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그래서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고, 그래서 폐지보다는 일단 단기 보완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어요. 당장 폐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법 때문에. 자, 제 검토는 요거 당선인의 공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죠.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시장의 부작용도 우려해서 단기적인 보완 방안부터 우선 마련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전세기간 자체를 3년으로 늘리는 개선안이 언급된다고 합니다. 자,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아예 없애는 방안과 상한율을 5%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해 6월 1일 시행돼 올해 5월 31일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정부는 인수와의 협의회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또한 임대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임차인 보호에만 중점을 뒀다면 소위 착한 임대인에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데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을 2 플러스 2년으로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식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2020년 70대책을 통해서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문정부에서 인수위는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에는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되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긴 임대차 3법. 제 주위에서는요, 이 임대차 3법으로 득본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조금 많이 심해졌어요. 왜냐면 임대인이 나 실거주하겠다 나가라 그러면 임차인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써도 저 5%만 올려주세요 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5%만 올려도 조금 뭐 종부세라든지 이제 보유세 재산세 등등 해서 조금 이제 더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나가라 내가 살겠다 그래서 진짜 며칠 살고 바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할 말 없는 그래서 옛날에 요거 지금 요거 해서 그 법정 소송 내용도 있는데 조금 말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시장에 오히려 더 혼란만 가져왔고 요 임대차 사업법이 생기자마자 5% 이내로 못 오르니까 그 전에 집주인들이 왕창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를 했겠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3법은 문재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데 20년 7월에 도입을 했으니까 어느덧 22년 7, 8월 되면은 그게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 월세를 부추길 것을 우려가 컸지만 강행처리를 했어요. 그때 도입 이후에 전세값 완전 떡상했죠. 16년, 19년 3% 미만 상승률 보이던 전세값이 2년간 23.8% 올랐고 그리고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20년 7월 평균 전세값이 한 4억 6천 정도였지만 지난달 6억 3천 정도로 1억 7천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늘어나는 서울 월세 거래예요. 그래서 차라리 월세 살아버리겠다 해서 월세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여기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또 전세 살면은 전세 금리가 또 올라가서 오히려 월세보다 비싼 상황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거래량이 점점 늘어났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국가가 직접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를 규제한다는 한국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큰 부작용은 예상된다고 보셨다고 합니다. 자, 폐지 관련 신중론도 있어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자, 집행한 지 3년 차의 법의 일부를 환원해버리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커서 예민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도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민한 지역 먼저 조금씩 없애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냅두면 또 말이 많아질 것 같아요. 당장 7월이 고비죠. 왜냐면 그 시행이 된 지 2년 된 7월 2일부터 자, 신규 계약이 나서부터 전세값이 대폭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4층이에요. 5층인데 계약하는데 예, 가격이 2억에 계약을 해가지고 연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한 4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2 플러스 2년을 쓰더라도 이거 끝나면 진짜 같은 층인데 같은 크기인데 거의 2배가 돼버린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7월부터 나타날 전세 시장 대혼란을 막기 위해 임차인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 혜택 등과 같은 대책부터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폐지했던 등록 임대 사업자도 부활시켜 전세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